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 헌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존소심을 위하여 법무부인 돌단 단단 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첨부된 양식에 보면 청구 취지, 적법 요건의 구비 여부, 위헌이라고 해석된 이유, 이 중에 적법 요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보충성, 청구기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무엇인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청구인 적격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관련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보충성을 차례로 검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일지 의뢰인의 희망사항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익명으로 올릴 수 없는 것, 위반 시 삭제하도록 한 것, 이러한 공권력을 해결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90조의 8 2항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지랑에서 실명 표시 없는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따라야 한다는 조문도 있으면은 같이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조문은 인터넷 언론사가 청구인이 되면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1호부터 5까지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재정상의 한계와 수권상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상위법령인 수권상의 한계에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권상의 한계로만 한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취합해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90조 A8 2항, 그 다음에 7항 제재규정은 제외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심판 대상으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익명으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헌법 어느 기본권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그 기본권 조항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익명으로 의사를 표시할 자유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이 표현의 자유에는 표명, 전파의 자유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익명의 표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법 요건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하였습니다. 청구인, 공권력의 행사, 그 중에 법적 관련성과 관련해서 자기, 현재, 직접 관련성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수범자가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게시판 이용자인 제3자가 되는데 이 경우 자기 관련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권 침해가 없는데 이런 경우 현재 관련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기 관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규범의 수범자가 아닌 이용자인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은 판례는 4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 대상, 법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 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청구 기간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경우 법령 소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와 법령 공포 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2018년 12월 31일로 해서 청구 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공포 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를 상정해서 기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가 2019년 3월 21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본권 침해가 한번 있었고 21대 공직선거운동인 2020년 4월 2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있는 날로 1년으로 해서 법령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도과되었지만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2020년 3월 21일이고 첨부된 양식에 된 일은 2020년 1월 7일로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안날로부터 90일 기준으로 하며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 10월 9일 전소심이 알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90일은 2020년 1월 7일이니까 첨부된 양식의 청구인은 2020년 1월 7일로서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처럼 기본권 침해가 주기적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최초일을 기산일로 해서 청구기간을 적용한 판례와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시든 일관되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에서 본안 위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언론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과 제외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제외하고 평등 원칙도 제외하고 취지 반대와 관련돼서는 명확성 원칙에서 제외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분과 관련된 위법, 법규 명령과 관련된 위헌 위법, 법률과 관련된 위헌 의 구조가 통상 이렇습니다. 처분과 법률을 비교하는 경우, 법규 명령과 법률을 비교한 경우, 위헌 심사의 구조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 척도.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 헌법 규범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 같은 것을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 재량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형식 심사와 관련해서는 명확성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입법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습관상 한계, 특히 이 사건 114조 6호에 의한 규칙인데 구체적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 명령 형식인 경우에는 재정상의 한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청구인 전소심, 대리인 법무부인 돌담, 담당 변호사 김대리 박변호. 청구 취지 공직선거법. 요 연역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뭐뭐로 개정된 것. 2항, 7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침해된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원인, 공직선거법. 청구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경우 적법 요건의 구비와 관련해서 청구인 적격에서 법적 관련성인 자기 관련성, 현재 관련성, 지적 관련성, 법정성, 청구기간,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 이때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마지막으로는 형식과 관련돼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여부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관련성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관련성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장래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그리고 현실적 침해를 기다려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그 구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적으셔야 될 겁니다. 직접 관련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아야 되고, 이 사건은 법률에서 직접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위반한 경우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충성 관련해서 법률을 대상으로 일반 법원의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청구기간은 두 가지 형태 모두 기재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특히 익명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목적의 정당, 소수 의견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 수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과연 실명제가 흑색 선전을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침해 재소송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하다는 외에도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익균형성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 114조 6항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75조에 비춰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내용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내용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사전검열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는 내용.
제한되는 기본권과 관련해서 양심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관련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관련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다수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명확성,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된 명확성. 당의 법률은 법률에서 이렇게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아니라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지 반대의 글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이라면 알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